안녕하세요. 닥터유 유태호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스트레스 풀기가 스트레스. 이게 또 무슨 말일까요? 네, 닥터유가 이제 스트레스에 대한 강의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 뭐 누구나 할 것 없이 스트레스를 어떻게 푸느냐, 이 질문은 제가 꼭 받는 질문 중에 하나더라고요. 여러분도 이런 질문 좀 하세요. 나는 어떤 방법으로 스트레스를 푼다, 뭐 어떻게 스트레스를 풀까, 이런 질문을 좀 하시나요? 스트레스를 푼다, 이 얘기는 내가 스트레스를 받는다, 그러니까 전제가 돼야 스트레스를 푼다는 말이 나오겠죠. 그럼 스트레스 받는다부터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네.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것은 나는 그대로 있는데, 이 세 가지가 성립돼야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겁니다. 나는 그대로 있는데 외적인 상황이 나한테 힘듦을 줬다, 이런 거죠. 첫 번째가 나는 그대로 있는데 외적인 것이 나한테 부담을 줬다. 두 번째, 그것 때문에 내가 고통이 된다. 이 고통이어야 돼요. 내가 힘듦, 즉 고통이 되는 거거든요. 세 번째, 그래서 나는 어쩔 수가 없다. 이거는 내가 그런 게 아니라 외적으로 나한테 가해진 거니 나는 어쩔 수 없다. 이 세 가지가 성립되는 게 스트레스를 받다의 의미입니다. 그럼 외적이라는 게 도대체 외적인 나한테 스트레스 주는 게 뭘까? 많이들 이제 등장하는 게 이겁니다. 직장에서 상사가 나를 괴롭히는 겁니다. 그러거나 뭐 동료들하고 갈등이 많은 겁니다. 이게 영 뭐 팀워크가 안 돼요. 아니면은 부하들이 영 통솔이 안 돼요. 뭐 이런 거든지, 아니면은 더 흔한 것들이 이제 책임이 높아지면은 이제 실적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 실적을 달성을 해야 되는데 이 실적 달성이 어려운 겁니다. 그러거나 또는 뭐 직장에선 그런데 집에 갔더니 이 아이들이, 자녀들이 또는 고부간에 말썽을 일으키는 겁니다. 갈등을 일으키는 겁니다. 말썽을 일으키거나 갈등을 일으키거나, 이런 것들이 이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스트레스 받다가 그 세 가지였다면은 스트레스 풀다는 뭘까요? 어쩔 수 없다가 아니라 내 맘대로 된다죠. 네, 그리고 고통이 아니고 쾌락이다, 이런 거죠. 그리고 외적으로 나한테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선택해서, 네, 이게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다는 외적인 거고, 스트레스 풀다는 고통이 쾌락이 되는 거고, 내가 내 맘대로 하는 거고, 이게 이제 스트레스를 풀답니다. 뭐 어떤 걸 하세요? 뭐 제일 흔히 하는 게 이제 남자들은 담배 또는 회식, 술, 노래방, 이런 것들이죠. 뭐 어떤 분들은 사우나 가거나 마사지 받거나, 여성들은 뭘 할까요? 뭐 수다, 쇼핑, 먹기, 뭐 이런 게 있고요. 또 TV, 게임, 이것도 이제 뭐 스트레스 푸는 것으로 많이 등장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냥 자기 혼자서 나는 스트레스 푸는 자기만의 또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푼다고 하죠. 네, 이게 이제 스트레스를 푼다의 의미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거 아세요? 스트레스 풀기가 또 스트레스라는 겁니다. 네,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시죠? 나는 쾌락인데 왜 이게 스트레스가 될까요? 그게 첫 번째가 뭐냐면요, 이런 현상입니다. 뇌는 신나고 몸은 망가지고. 이게 신나요. 뇌가 신나거든요. 쾌락이라는 게 어디서 느껴지냐면은 뇌에서 느껴지죠. 아까 말씀드렸던 회식을 예를 들까요? 회식하고 술 마시고 회식하고 노래방 가서 노래 부르고 신나게 춤추고, 네, 스트레스 푸는 전형적인 방법이죠. 근데 그 다음날 일어나 보면 어떠세요, 여러분들? 너무 힘들어요. 네, 스트레스는 푸는 것 같은데 아침 일어나면 그냥 일어나지도 못하겠고 피곤하고 힘들어요. 이게 무슨 현상일까요? 그래서 술을 잘못 마셔서, 많이 마셔서 그렇다, 즉 숙취 때문에 그렇다 생각하시는데요. 그게 아니에요. 과로 때문에 그런 겁니다. 과로 때문에. 네. 그러니까 하루에 일과를 끝내고 저녁 때 우리가 회식을 하잖아요. 네, 술 마시고 회식하면은 그것도 일이에요. 몸으로 봐서는. 그러니까 뇌는 즐거운데 쾌락인데 몸은 힘든 겁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힘든 게요, 술 때문에 그런 게, 술도 하나의 역할을 합니다만은 술 때문이 아니라 내가 과로해서 힘든 거죠. 네, 이런 현상을 뇌는 신나고 몸은 망가지고라고 합니다. 그러면 몸은 안 쓰고 그냥 뇌만 신나는 경우, 네,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네, 예를 들면 이제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게임만 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은 뇌만 거의 쓰잖아요. 손만 뭐 조금 쓰는 거에 불과하고 이럴 때는 몸을 별로 안 쓰니까 몸이 소모되는 거가 아니지 않냐, 쾌락만 느끼는 게 아니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시기가 쉽죠. 그런데 그거 하는 동안요 뇌가 엄청나게 소모가 됩니다. 네, 과거에는 우리가 이제 몸과 마음을 소모한 게 몸을 주로 소모를 한 거죠. 뭐 우리가 신체적인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근데 요새는요 다 뇌만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즐거움이라고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TV, 게임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전부 다 뇌를 소모시키는 거거든요. 한번 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그러니까 하는 동안은 쾌락인데 하고 나면은요 재밌었는데 하고 나면 엄청 지쳐요. 게임 한번 해보고 나보세요. 별로 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굉장히 지쳐요. 뭐 마약 중독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약하는 사람은 얼마나 이게 신나해요. 근데 그 순간에 신나는데 그 마약이 끝나면 어떻게 돼요? 완전히 그냥 나가떨어져 있잖아요. 네, 몸을 주체를 못해요. 정신이 없어요. 다 소모가 됐기 때문에 이게 알고 보면은요 뇌의 쾌락이 뇌의 소모라는 거죠. 네, 그래서 스트레스 풀기가 다시 스트레스가 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스트레스 받기도 스트레스인데 이 쾌락이라고 하는 스트레스 풀기도 알고 봤더니 또 스트레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걸 반복합니다. 그러니까 받기, 풀기, 받기, 풀기.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예, 받기, 풀기의 악순환. 그러니까 스트레스는 계속 이걸 쌓여간다고 얘기해야 될까요? 더 커진다는 거죠. 진정한 이 스트레스 풀기라는 게 뭘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스트레스 받는다는 것도 내가 고통이잖아요. 뇌의 고통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쾌락으로 알았던 것도 뇌의 소모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정한 스트레스 풀기라는 것은 없는 상태가 뭐냐면은 뇌를 안 쓰는 겁니다. 사실은. 뇌를 안 쓰고 휴식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못 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악순환 되는 겁니다. 이거를 조금 더 좀 더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스트레스 받기와 풀기의 실체가 뭐냐? 실체는 내 뇌에 있습니다. 사실은. 네. 그래서 제가 이 뇌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의 생각과 뭐 감정과 반응 이게 이제 존재하는 게 내 뇌거든요. 반응은 몸에서 옵니다. 그래서 몸일 것 같지만 사실은 다 뇌에서 출발하는 반응이 되는 거죠. 그래서 뇌를 조금 이해를 하셔야 여러분들이 스트레스를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뇌는 크게 이제 기능상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눈다고 이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생각, 감정 욕구 그리고 반응입니다. 생각은 가장 큰 부분, 대뇌 피질에서 담당하는 부분이고요. 감정 욕구는 이제 우리가 느끼는 거죠. 생각하는 거하고는 다른 겁니다. 이거는 뇌의 깊숙한 곳에 있는 변연계와 시상이라는 부분에서 주로 담당을 하고 거기에 명령, 생각 또는 감정의 명령, 감정 욕구의 명령을 받아서 내 몸을 움직이게 하는 것. 또 생명 형상을 생존하게 하는 반응을 하게 하는 것들 그게 이제 심장이 뛴다든지 호흡을 하게 한다든지 소화를 시킨다든지 뭐 배변을 하게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의 반응을 일으키는 게 이제 뇌 밑에 있는 뇌간 그리고 시상 밑에 있는 시상하부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요것에 이제 상호작용이거든요. 그 스트레스 받는다는 게 외적인 상황이 나한테 부담을 주는 것 이렇게 아까 생각을 했잖아요. 엄밀하게 얘기하면 그게 아니고요. 외적인 상황에 대해서 뇌가 반응을 하는 겁니다. 뇌가 반응을 하는 거죠. 내 생각, 감정 욕구가 반응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뭐 단적으로 얘기해서 옆에서 대파리 떨어집니다. 그래도 밥 잘 먹고 소화 잘 시키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옆에서 부스럭만 돼도 잠 못 자잖아요. 그러니까 상황만이 결정하는 게 아니고요. 뇌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뇌가 고통으로 반응하는 것, 이게 스트레스죠. 네, 이게 태어날 때부터 그런 게 아니고요. 어떤 사람은 더 고통으로 반응하라고 이렇게 학습되고요. 어떤 사람은 그게 아무렇지도 않게 또는 즐거움으로 반응하라고 이렇게 학습을 합니다. 네, 이것을 의학 용어로 조건화라고 합니다. 컨디셔닝. 그래서 이 학습이 자꾸 반복되다 보면은 내가 그런 상황에서 나도 모르게 거기에 고통으로 반응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것을 스트레스 회로라고 합니다. 자, 스트레스 회로라는 것은 내가 이제 우리가 외적인 상황을 갖다가 내가 눈으로 보죠. 아니면 귀로 듣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내가 생각을 하게 되죠.
네. 그리고 이 생각이 머릿속에서 뺑뺑뺑뺑 돌아갑니다. 뺑뺑 돌아가면은 나도 모르게 어떤 감정이 치밀어 올라요. 네. 그러니까 뭐 화난다든지, 뭐는 분노가 난다든지, 기분이 나쁘다든지, 그러면 이 감정 반응이 이미 불쾌하기 시작하죠. 이미 고통으로 작용됩니다. 그러면은 이 감정 반응에 의해서 내 반응이 일어나죠. 뭐 가슴이 두근거린다든지 또는 뭐 온몸이 긴장된다든지 이것도 굉장히 고통스럽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고통으로 이 기분도 고통스럽지만요. 몸의 반응도 고통스럽거든요. 이런 고통으로 이어지는 그냥 회로. 요거를 스트레스 회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그런 게 아니고요. 후천적으로 학습된 스트레스 회로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요. 네, 스트레스는 어쩔 수 없는 게 아니고요. 외적으로 내가 받은 게 아니라 정확하게 표현한다면은 나도 모르게 스트레스 회로가 형성됨으로 해서 내가 만드는 것입니다. 이게 스트레스죠. 이 스트레스 회로에는요, 그러니까 외적인 상황과는 전혀 관계없는 것도 있어요. 그냥 잡생각, 그냥 우울, 이건 외적인 상황은 관계없거든요. 나 그냥 가만히 앉아있고 아무런 환경의 변화도 없어요. 상황의 변화도 없고 그냥 나 혼자서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잡생각, 뭐 우울을 느낀다든지 아니면 불안을 느낀다든지. 자, 이게 스트레스 회로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는 거죠. 네. 자, 이 스트레스에 대해서, 스트레스의 실체에 대해서 아셨으면은 스트레스 없이 살기, 이것도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내 머릿속에 생긴, 뇌 속에 생긴 스트레스 회로를 깨면 되거든요. 네, 이게 이제 학습된 거니까 다시 재학습을 통해서 깨면 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제 학습되는 과정이 이렇게 언어로 학습되는, 말로 학습되는 게 있고요. 이 스트레스 회로는요, 이 말로 학습이 안 돼요. 네, 이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감정이 거기에 계제가 돼 있기 때문에 감정 반응이 계제가 돼 있기 때문에 오로지 행동으로만 재학습을 할 수 있습니다. 행동으로만. 생각이 아니고요. 아, 이게 맞아, 저게 맞아, 또는 아, 이거 내가 그걸 깨달았어. 이래 가지고는 이 스트레스 회로 깨기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행동을 해야 됩니다. 네,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느냐를 이제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행동하는 하는 과정을 조건화의 반대, 탈조건화라고 합니다. 네, 이건 뭐 이해가 되시겠죠? 그것의 첫 번째가 뭐냐면은 둔감 훈련이라는 겁니다. 둔감 훈련. 그래서 내가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게 이제 스트레스 회로에서 내가 민감하게 고통으로 반응을 하는 거거든요. 그럴 때 나는 행동은 그 반대로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뭐 흔한 거 이런 게 있어요. 예를 들면은 이제 지하철을 기다립니다. 지하철을 기다리는데 이게 빨리 안 오면은 내가 고통이 돼요. 왜냐하면 답답하고 발을 동동 구르게 되고 이게 스트레스가 되는 거거든요. 아주 쉬운 예입니다. 그럴 때 여지껏은 그걸 기다리는 반응을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부터는 둔감 훈련하니까 어떻게 돼요? 기다리는 게 아니고요. 오면 오는가 보다 라고 즐기는 훈련을 하는 거죠. 내가 뭐 딴 생각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뭘 구상을 한다든지 아니면 과거에 내가 즐거웠던 추억을 생각한다든지. 네. 근데 처음엔 잘 안 돼요. 그래서 더 구체적으로 하려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게 이제 나를 동동구리게 하는 상황에서 이 지하철이 왔잖아요. 그러면 일부러 그것을 그냥 보냅니다. 타지 않고. 그럼 더 초조해지겠죠. 그러니까 반대로 해보라는 거예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누구랑 약속을 했어요. 그러면은 내가 늦게 가게, 약속 시간을 못 지키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한테 고통이 됩니다. 왜냐면은 내가 무안해질까봐, 늦을까봐 또 우리가 동동동동 하잖아요. 네, 그 자체가 가슴이 뛰고 몸이 긴장되고 이렇게 됩니다. 이게 또 고통이거든요. 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네, 이것도 똑같이 연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러 15분 늦게 가기. 네, 그것이 이거 옳은 행동은 아니에요. 이거 옳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둔감 훈련이거든요. 보통 2주 정도 하면 됩니다. 그러면 내 몸이 자동적으로 반응하던 스트레스 회로에서 자동적으로 반응하는 것들이 이렇게 멈추기 시작해요. 내 몸과 마음이 편안해지기 시작하거든요. 둔감 훈련 통해서. 자, 몇 가지 예를 더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부러 욕먹기. 이것도 그런 것들이고요. 일부러 욕 먹으면 내가 굉장히 고통스럽잖아요. 그런데 욕 먹기를 연습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욕을 먹어도 고통스럽지가 않습니다. 네, 이걸 연습해 보라는 거거든요. 이게 둔감 훈련입니다. 스트레스 회로 깨기의 두 번째 훈련이 알기와 받아들이기입니다.
네, 알기라는 게,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나한테 일어날 때 내가 잘못 알아서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오해죠. 그러니까 상대방이 나한테 뭐라 그랬는데 그게 나한테 스트레스가 되는데 상대방의 의도는 그게 아니었어요. 소통의 문제였거든요. 그러니까 제대로 몰랐기 때문에 내가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굉장히 비일비재합니다. 제대로 몰라서. 우리가 이제 뒷담화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A가 한 얘기를 B가 나한테 들려주는 겁니다. 네, 이게 이제 뒷담화라고 하잖아요. 이것도 제대로 모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B가 들려준 얘기 가지고 내가 오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모르고 그럼 스트레스가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A가 어떤 얘기를 했어. 그러면은 A한테 물어봐야 되겠죠. 이게 알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모르기 때문에 스트레스,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진실을 모르기 때문에 오는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내가 진짜가 뭐냐, 진실이 뭐냐를 갖다가 조금 더, 이게 이제 소통을 조금 더 잘하면은 더 잘 알게 되고요. 아니면 내가 조금만 바로 반응하지 말고, 네, 바로 화를 낸다든지 바로 스트레스로 이어가지 말고요. 고통스러우면은 내가 알 수가 없거든요. 잠시 큰 숨을 한번 쉬고 진짜 이게 진실이 뭔가를 갖다가 알려고 노력을 하라는 거죠. 예, 이게 이제 첫 번째 알기고요. 두 번째가 이제 알았으면은 그거를 그냥 사실로서 내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일단 반응부터 하잖아요. 그럼 벌써 화가 나고 고통스럽고 이렇게 되거든요. 일단 그게 어떤 사실인가를 갖다가 안다는 거하고 받아들이기 하고는 조금 다르죠. 네, 안다는 것은 사실을 사실대로 내가 인지하는 거고요. 받아들이라는 것은 내가 감정 반응 없이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네, 이게 다른 겁니다. 이것도 연습이 필요하죠. 그래서 두 번째 연습이 스트레스 회로를 깨는 두 번째 연습이 알기와 받아들이기 훈련입니다. 세 번째가요, 사실은 스트레스 회로를 이루는 가장 큰 구성 요소가 뭔가를 갖다 살펴봤더니 그게 나의 관점이더라고요. 나의 마음가짐. 내가 이 상황을 어떻게 보느냐, 내가 내 몸을 어떻게 보느냐, 내가 어떤 사람을 어떻게 보느냐, 내가 하는 일을 어떻게 보느냐, 내가 이 사회와 이 환경을 어떻게 보느냐. 이게 관점이죠. 마음가짐은 이건 이래야 된다. 이게 마음가짐입니다. 이게 믿음이라든지 아니면 나의 가치관이라든지 이게 마음가짐이거든요. 내가 이건 사람마다 다 달라요. 내가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고 어떤 마음가짐이냐가 내 스트레스 회로를 형성하더라는 거죠. 이거에 몇 가지만 들어보겠습니다. 모든 건 아니지만은 그 중에 하나가 기대입니다. 기대. 내가 어떤 상황에서 예를 들면 교통 규칙을 누구나 다 잘 지켜야 된다라고 기대를 하면은 안 지키는 사람이 있으면은 스트레스가 되겠죠. 이게 내 기대거든요. 근데 세상 어느 나라를 가봐도 그걸 100% 지킬 수 있는 그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기대를 하기 때문에 나한테 스트레스가 된다는 거거든요. 저 사람이 완벽하기를 내가 기대한다면은 완벽한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또 내가 스트레스가 되는 거죠. 이게 내가 기대라는 마음가짐을 갖고 있으면은 내 스트레스 회로가 작동이 되는 거죠.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는데 생각은 딴 생각을 한다. 이것도 스트레스입니다. 그러면은 스트레스 회로가 작동이 돼요. 이 자체가 이 스트레스, 고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행동을 할 때는 그 행동에 내 생각을 맞추면은 스트레스가 아닌데 행동을 할 때 딴 생각을 할 때가 이게 고통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흔히 우린 뭐 다른 나라 사람들도 많이 그런데요. 우리가 이제 이 세 가지를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싫어함, 불만족함, 문제시라는 겁니다. 참 싫어하는 게 많아요. 네, 싫어하는 게 많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미 싫어하는 자체가 나한테 고통을 가져옵니다. 네, 내가 뭘 싫어하잖아요? 그럼 그 자체가 고통이에요. 내가한테 감정 반응을 일으키잖아요. 또 어떤 상황에 내가 불만족해요. 불만족함이라는 자체가 이미 나한테 스트레스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 사물의 존재랑 관계없이 그 감정 반응 자체가 나한테 고통을 가져온다는 거죠. 이게 내 스트레스 회로입니다. 문제시, 어떤 상황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 문제가 있어요. 근데 이 문제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바라보느냐거든요. 무시와 문제시가 있겠죠. 그러니까 문제를 그냥 문제로 보면 되는데 문제시라는 것은 문제보다 더 크게 보는 게 문제시입니다. 무시라는 것은 문제를 갖다 더 작게 보는 게 무시거든요. 그냥 문제를 문제로만 보면 되는데 이걸 문제시라니까 어떻게 돼요? 나한테는 더 큰 힘만 들죠. 그렇게 볼 이유가 하나 더 없는데 이게 이제 우리한테 흔히 일어나는 일들이더라고요.
그 외에도 뭐 두 가지만 더 예를 드릴게요. 그 하나가 계획함이라는 겁니다. 계획함. 또 하나는 잘 하려고 함, 잘하기. 이 계획도요, 계획이라는 내 습관을 갖다 보면은요, 이게 그 자체가 또 스트레스를 만들어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가르치는 방법은 계획함보다는 바로 하기, 계획하지 말고요. 잘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잘하려고 하니까 그 자체가 또 스트레스가 되거든요. 스트레스 회로를 또 일으킨다는 거죠. 그래서 잘하려 하지 말고 그냥 하기. 네, 그냥 하다 보면은 잘하게 돼요. 네. 이 말고도 우리의 관점과 마음가짐 때문에 오는 스트레스 회로가 굉장히 큽니다. 여러분들 나름대로 한번 찾아보시고요. 그걸 갖다 쉽게 하는 방법을 또 여러분 나름대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결국은 이제 내가 하는 일, 이런 관점과 이런 마음가짐을 통해서 내가 어떤 일을 하잖아요. 뭘 하잖아요. 네,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걸 저는 늘 가르쳐 드리지만은 쉽게 하라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일 자체가 어려워 이렇게 나오면은 벌써 쉽게 하기 어렵죠. 네,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내가 어떤 일을 부딪히잖아요. 어떤 상황이 되잖아요. 그러면 항상 이렇게 질문해 보세요. 그러면 스트레스가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쉽게 하지? 이 질문만 하면은요. 그 다음에 순차적으로 이어집니다. 쉽게 하고 즐기고까지 하면은 어떻게 돼요? 스트레스는 고통이죠. 즐기는 것은 쾌락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스트레스는요. 알고 보면은 우리의 즐거움이거든요. 네, 이거는 내가 연습만 하면 됩니다.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면 어떻게 돼요? 결과적으로는 이제 그 상황은 쉽게 하고 즐기가 되는데 결과는 어떻게 돼요? 나도 이롭고 상대방도 이롭고 또는 사회도 이롭고 환경도 이롭고 이렇게 됩니다. 어떻습니까? 스트레스 없이 살기 생각보다 어렵지 않고 쉽습니다.